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비시즌 콘텐츠 시작해야죠. 야구 끝나고 뭐 하루 쉬었으니까 쉴 만큼 쉬었다. 휴식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사실은 비시즌이 야구는 더 재밌어요. 그래서 비시즌 콘텐츠 한 5개월간 근데 비시즌에 FA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 리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포지션의 선수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경기에 많이 출전한 선수들 위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우 훌륭합니다.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선수들. 노시환 선수죠. 저는 노시환이 부진했던 그 구간 동안 주구장창 타순을 조금 조정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노시환의 이번 시즌은 정말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타순을 조정해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4번 기용이 길어졌었고 실제로 그땐 부진했었죠. 물론 이제 그때 믿어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시환 선수가 9월 이후에 완전히 살아났고 가을 야구에도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이러면서 32개, 32개의 홈런은 국내 선수 중에 1위였고 WAR 4.88 역시나 물론 이제 저는 스태티즈에서 제공하는 수비 WAR에 대한 신뢰가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노시환 선수의 수비 지표가 요거보다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를 잘하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타격 지표들을 끌어올리면서 WRC 플러스 129.7을 기록을 했죠. 포스트 시즌에서는 더 대단했습니다. OPS가 1.109, 홈런도 10경기에서 3개를 터뜨려줬고요. 타율도 3할 8푼 1리. 마지막에는 진짜 거의 혼자 야구하다시피 했을 정도니까요. 노시환의 이번 시즌은 정말 멋졌고 앞으로의 노시환의 모습도 더 기대가 됩니다. 문현빈 말해 뭐합니까? 문현빈 노시환 이 둘이 팀을 이끌어줬어요. 이 둘 아니었으면 사실 한국 시리즈도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규 시즌에도 이 둘이 굉장히 잘 버텨줬다. 문현빈 선수는 사실은 개막할 때는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3루 백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41경기를 출전을 했고 타율은 3할 2푼 타격왕까지 마지막에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타율을 기록을 했고요. 12개의 홈런포 후반 막판에 가면서 홈런 페이스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행인 건 가을에 가서 또 홈런포를 장착을 했어요. 진짜 가을 남자들이다. 노시환 문현빈이 좋았던 건 가을에 잘해줬다. 네. 포스트 시즌에서도 10경기에서 타율이 3할 8리였고 3홈런에 16개의 타점. 이거는 역대 단일 포스트 시즌 최다 타점 2위에 기록이 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현빈 선수가 이끌어갈 하나이글스의 가을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훈 선수예요. 저는 최재훈 선수에게도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 121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물론 이제 모든 경기를 스타팅으로 나가진 않았죠. 이재원 선수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타율 2할 8푼 6리. 최재훈의 가치는 출루율이죠. 출루율이 팀에서 가장 높았고 이제 4할 1푼 4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WRC 플러스도 129.7 출루에 이제 가중치가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생산성이 있어서 팀에서 거의 가장 좋은 축에 속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 3차전부터 대구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타율도 3할. 네, 물론 이제 체력이 조금 다해서 그런지 본인의 장점인 출루가 가을 야구에 그렇게 발현이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전 포수로서 이만한 포수 정말 구하기 힘들다. 우리 빨리 이제 최재훈 선수의 백업 포수 잘 키워내야 됩니다. 허인서가 그 역할을 조금 선봉에 서서 해줘야 되겠고요. 다음 또 잘한 선수들. 아주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꽤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 캡틴 최은성 너무 멋있었습니다. 팀을 잘 이끌어줬고요. 정규 시즌 132경기 타율 2할 8푼 8리 19개의 홈런. 막판에 이제 홈런 페이스가 줄어들면서 20개 못 채운 것도 조금 아쉽고 포스트 시즌에서 나름 잘 해줬긴 했는데 10경기에서 홈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홈런 맛을 손맛을 조금 봤으면 최은성이 핫핸드였으면은 아마도 하나이글스가 좀 더 이 가을이 좀 길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최은성 선수가 2023 시즌에 하나이글스에 합류한 이후에 하나이글스가 점점 이렇게 우상향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은성 선수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요. 리베라토입니다. 리베라토 뭐 너무 잘해줬고 이 선수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저의 의견 이런 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리베라토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정규 시즌 62경기
대체 외국인으로 와서 정규직 전환까지 됐죠. 타율 3할 1푼 3리 10개의 홈런. 이게 이제 3할 1푼 3리가 조금 아쉬운 건 7월까지 거의 4할에 육박하는 타율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막판에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죠. 10개 홈런인데 62게임에서 10개 홈런이니까 144경기로 환산을 하면 2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리베라토는 장타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루인 디아즈처럼 홈런을 50개 때려주고 이런 정도의 선수는 아니지만 홈런 생산성도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표본이 더 쌓였을 때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재계약을 하기까지는 그런 모습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게 좀 딜레마가 될 수는 있겠죠. 포스트 시즌 10경기 다 나와서 타율은 2할 오픈. 아쉬웠던 건 플레이오프 때는 너무 잘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너무 잘했는데 LG와의 시리즈에서 진짜 너무 좋지 못한 한국 시리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하주석, 저는 하주석 선수 너무 잘했고 하주석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적었어요. 특히나 심우준이 너무 부진했죠. 심우준이 중간에 부상으로 빠져서 이제 그 구간을 하주석이 대체를 하면서 결국은 막판에 이제 2루수 주전 자리를 꿰찼는데 95경기에 나와서 타율은 2할 9푼 7리 OPS도 0.728 WRC 플러스가 거의 뭐 100에 육박했는데 100에 이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격수 2루 수비를 오갔으니까요. 정규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에 더 빛났죠. 10경기에서 타율은 3할이 넘었고요. OPS는 0.778이었습니다. 하주석이 없었더라면 하나이글스의 가을은 진짜 볼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주석이 진짜 제2의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제1의 전성기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제1의 전성기라고 하기에도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보기는 또 힘들다. 아무튼 내년에 진짜 전성기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툴 자체는 되게 좋은 선수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만년유망주긴 한데 올해 또 결혼을 하니까 결혼 이후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았다. 기대치에 비해서 괜찮았다. 뭐 아쉬움이 있지만 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정규 시즌에 115경기 타율은 2할 7푼 4리 11개 없는 WRC 플러스도 110이 넘었고요. 근데 이게 이진영 선수가 진짜 아쉬운 건 후반에 페이스가 떨어졌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이진영 선수에게 기회가 너무 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반기에 보여줬던 좋은 퍼포먼스에 비해서 김경훈 감독님이 이진영 선수에게 이제 이렇게 부여했던 기회가 저는 약간 불균형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포스트 시즌도 6경기 나가서 무안타. 물론 이후에 못했어요. 6경기에 나가서 본인이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반기까지 보여준 이진영 선수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칭찬을 해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영묵 선수. 그러니까 황영묵, 이도윤 요런 선수들은 롤플레이어들이죠. 그래서 주전으로 한 시즌을 딱 놓기에는 뭔가 애매하지만 백업으로 나왔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빛이 나는 선수들인데 황영묵은 저는 정말 120% 자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117경기에 나왔습니다. 뭐 대주자로도 나오고 대수비로도 나오고 대타로도 나오고 정말 감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타율 2할 7푼 3리 특히나 오히려 중후반 이후에 더 좋아졌고 가을 야구에도 쏠쏠이 잘해줬어요. WRC 플러스도 90 가까웠고요. 수비도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선수도 뭐 2할 6푼에 WRC 플러스가 높지는 않지만 이 선수는 백업 유격수 자원까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요한 상황에서 결승타를 많이 때려낸 부분 때문에 이도윤 선수는 잘했다. 좋았던 선수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심우준 안치홍 선수의 기록을 적다가 적지 말자. 왜냐면은 이거 적다가 제 속이 터지는 부분도 있고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기록을 보면은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안치홍 선수는 연봉이 이렇게 높은 선수가 한국 시리즈 그리고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못 들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실패한 시즌이고 저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안치홍만 작년 2024 시즌 정도의 지표를 기록을 해줬으면은 하나이글스가
1위로 가을 야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투수편 할 때 엄상백 선수 이야기할 때 뭐 실컷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고액 연봉자들, 기대했던 선수들, 팀에서 투자를 한 선수들이 이렇게 못해줬기 때문에 참 아쉽다. 예, 적어도 가을 야구 엔트리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참 시즌 중에 몇 번이고 이 선수를 살려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어이 살아나지 않았다. 심우준 선수는 사실은 수비에서는 제 역할을 했죠. 심우준이 없는 유격수 자원 자리가 이제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는 입증을 했어요. 아, 근데 공격이 심우준 선수도 진짜 어느 정도 구간, 일정 구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 시리즈 3차전 경기 MVP가 됐지만 그것도 방망이 부러지고 친 안타였잖아요. 아, 그런 걸 생각하면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공격에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적어도 심우준 선수는 삼진율은 적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삼진 퍼센테이지까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캠프 때 좀 잘 가다듬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러니까 뭐 심우준 선수한테 3할 타율, 2할 7푼 타율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적어도 24시즌 정도는 해달라. 그리고 기대했는데 실망했던 선수들입니다. 김태현 선수는 정규 시즌에 120경기 나왔는데 타율은 2할 6푼 1리였고요. 3홈런, WRC 플러스가 85.6인데 이게 아쉬운 거는 23시즌, 24시즌 김태현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 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태현 선수가 뭐 120경기 나왔으면 기회를 아주 적게 받은 건 아니에요. 가을 야구 때도 플레이오프 1차전, 2차전 이 선수를 선발로 냈거든요. 근데 역할을 못 해줬어요. 이거는 본인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수비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가 글쎄요. 이번 시즌에는 김태현 선수의 수비를 막 뺑뺑이 돌리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우익수, 1루수로도 가끔 나왔지만 거의 우익수 고정을 해줬는데도 수비력 쪽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김태현 선수가 캠프 때 더 좀 가다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인호 선수,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선수입니다. 기대를 했던 선수인데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최인호 선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량에 비해서, 기대치에 비해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기회가 왔는데 본인이 걷어찼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발로 나온 경기들에서 안타를 기록을 해주지 못한 경기가 많고 이 선수는 WRC 플러스가 96.9예요. 왜냐하면 출루율이 나쁘지 않은 선수라.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잘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모로 좌투수에게 약하다는 약점 뭐 등등 수비가 좋지 못하다는 편견 등으로 인해서 기회가 조금 제한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을 야구 때 어느 정도 기회를 받았는데 타율이 1할도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절치부심해서 이젠 잘해야 되고 현장에서의 평가도 저는 약간은 어느 정도는 툴이 좋기 때문에 기회를 좀 비슷하게 줘보자라는 의견이 이건 저의 의견인데 뭐 제 의견을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기대보다 아쉬웠던 선수 중에는 사실은 손아섭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손아섭 선수인데 물론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가을 야구에서 뭐 3할을 쳤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야구를 보면 3할 타율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건 손아섭 선수는 이제 장타를 기대하기에는 힘든 선수가 됐는데 출루율 그러니까 40타수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41타석을 들어가서 4사구 출루가 딱 하나였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공을 조금 보는 느낌 1번 타자로서 출루를 조금 많이 가져가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손아섭 선수의 배트 스피드가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느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고르는 부분도 아무래도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트레이드가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손아섭 선수의 기량이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그 무서웠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선수로 손아섭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쉬웠던 선수들 이야기를 해봤고 이 밖에 여기 나오지 못해 제가 거론하지 않은 뭐 이원석이라든지 뭐 유로결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외를 했어요. 마지막에 리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름 올려놓고 안 좋은 얘기만 늘어놓으면은 그 뭐 서로 기분 안 좋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수편도 조속히 빨리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로의 평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욕만 하진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